자,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수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준석.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불기소 요소가 7장이에요. 제가 강신업 변호사인데 전문을 다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제가 좀 제대로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정확하게 보면, 현재까지는 저희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우리가 불송치한 거는요, 알선 수재 있잖아. 요거만 불송치를 한 거죠.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지. 알선 수재만. 알선 수재만. 내무 무고죄나 증거인멸 교사 있잖아. 그건 아직 수사 그다음에 중이에요. 범인 도피 이런 건 수사 중에 있고. 수사 중입니다. 네. 알선 수재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성상납이 2003년부터 있었잖아. 그다음에 마지막 추석 선물이 2015년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접대가 한 20번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20번이 다 합쳐가 하나의 죄가 돼야만, 하나의 포괄일죄가 돼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데, 근데 목적이 좀 틀리잖아. 처음에 성상납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모셔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후에 접대할 때는 최태원 회장 사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15년은 그냥, 아이,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관계 있으니까 관계 유지상 의례적으로 선물 2번 보냈잖아. 그래서 크게 보면 세 조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조각은 각각의 포괄일죄가 돼. 근데 전체적으로 20개가 하나의 죄가 포괄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포괄일죄가 목적이 즉 다른 말로 범죄 의사, 범의랍니다. 범의. 범의가 단일하고 동일해야 돼. 근데 목적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선물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지. 성상납만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수사가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했었어,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제가 글도 써가 다 보냈잖아요. 글도, 그것도 글도 자,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게 무고하고, 그다음에 증거 위조죄가 있거든. 증거 인멸이라는 게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 훼손 다 이게 증거 인멸 등죄거든. 증거 인멸 등.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허위 각서를 받아냈잖아. 증거 위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요. 증거 위조죄가 각서가 된다고 봐요. 증거 위조. 왜? 좌파 패널들은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수사할 때 이제 참고인들 수사기관이 오시오. 오시오 하면 나 바쁜데 못 가는데 서류로 좀 써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써낼 수 있잖아. 이거는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그냥 진술한 거나 아니면 그 대신에 그 서면으로 내잖아. 요렇게 단순하게 진술할 걸 대신 서류로 내면 요런 거는 증거 위조는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경찰에 가 진술할 걸 그걸로 대신 써내는 게 아니고 작출을 했잖아. 이번에는 아예 그랬잖아. 그냥 이준석이가 가로 세로를 모해하기 위해서 모해라고 했잖아. 자기가 이게 무고로 고소했잖아. 이틀 뒤에 방송하고. 그럼 이게 처벌하려면 허위 확인서를 전구로 해가 처벌하려고. 그렇지. 강용석, 김세희를 때려잡으려고 허위로 적극적으로 이게 성상납 없었다는 각서를 만들어냈잖아.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진술한 게 아니다 말이죠. 적극적으로 증거를 작출해가지고 어디 썼느냐. 강용석, 김세희 고발하는데 고소하는데 써물라 했잖아. 그렇지. 이거는 모해 증거 위조는 또 이게 또 형량이 높아 10년. 아 그래요? 모해 그 강신의 변호사 잘 이야기하시더만. 모해 10년. 김세희, 강용석을 처벌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냈잖아 작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참고인이 경찰관과 허위 진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모해 증거 위조도 가능성이 많고 이 두 번째는 무고죄. 아니 범인 도피도 된다 봐요. 범인 도피. 요거 이준석이 도피시키려는 거지. 그러네. 우리가 범인 은닉 등재랍니다. 범인을 은닉하거나 또는 이게 기타 방법으로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인 도피죄. 그러니까 범인 도피라는 게 꼭 우리 집에 숨겨주는 것만 은닉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지. 아이고 내가 범인입니다. 허위 자백해도 범인 도피야. 내가 전마가 범인인데 내가 범인이라면 이건 도피지. 쟤는 도망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도피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허위로 이게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이가 범행인 걸 발견을 곤란하게 하잖아. 그럼 이게 다 도피지. 그렇지. 저는 범인 도피를 높게 보는데 요것도 이게 조사 중이래. 노컷 뉴스가 다 보도 나와서. 범인 도피. 그다음에 그 무고지. 무고.
이거 세지 뭐. 무고는 이게 그 성상납 공소시효 관계없지. 성상납만 받았으면 사실이면 예, 무고가 되는. 무고지. 이렇게 세 가지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조사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 이것도 취재가 제가 단독으로 했던 건데 또 유튜브에서 신지호 선배 쿨톡에 나오고 몇 군데서 했어요. 유상범원이 그랬거든. 유상범원 있잖아. 이준석이가 17일 날 조사받았잖아. 근데 며칠 뒤에 20일 날 이준석이가 조사를 거부한다 그랬거든. 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조사를 받았는데 며칠 뒤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기 문자 때문에. 유상범원이 윤리위원이잖아. 근데 정지석이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조사. 그때 그 유상범이 그랬거든. 이 문자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이준석이 조사가 끝났는데 17일 날 아, 조사를 거부한다? 좀 이상하잖아.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다양하게 또 경찰 총동회가 물어봤더니 조사가 끝난 게 아니래. 한참 조사가 되는데 그때 12시간 했잖아. 12시간.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조사가 이게 막 이제 자기 대답할 곤란하게 나오는 거지. 아, 12시간 이제 막 그냥 소환 조사 때 예. 그냥 가버렸대. 조사에 날이 나라고 그냥 갔다 다음에 오겠다고. 근데 저 안 가잖아 핑계대고. 그러니까 조사 거부가 되지. 유상범이 핑계대고. 야, 조사. 너 빨리 다시 가 조사받아. 왜? 날인도 안 했어? 너는 안 했대. 그 신조 쿨톡에 나옵니다. 그러게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건으로 그 마포에 그 이준석 조사받는 데가 마포의 불교방송 뒤에 건물이거든. 서울지방경찰청 거기 특수부 반부패부하고 5층에 금융조사부가 있어. 제가 금융조사부 사건 때문에 갔더니 요 2층이 이준석이 조사받다 도망간 데를 부르더라고 경찰이. 조사받다 도망갔구나. 사실상 도망간 거지. 뭐 심야조사는 동의하면 가는 건데. 근데 지가 곧 다시 오가 받겠다 있거든. 빨리 가 받으라 말했다. 나머지 왜 마담까지 조사 다 되죠. 저는 마담 몰랐어요. 마담? 그 장의사 뭐 김의사 이게 아니고 아가씨들 관리하는 마담 있잖아. 아가씨들 접대하려면 그 관리하는 술집하는 룸에가 마담 있잖아. 마담 있지. 마담까지 조사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담도 대마담이 있고 새끼 마담이 있고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마담 진술이 이랬는데 이준석 마담이야? 피고인 어떻게 생각하시오? 곤란한 질문이 막 밤에 나오니까 아이 그냥 가버린 거야. 다음에 받겠다고. 마담 얘기 나오니까 조금 해가지고 마담 이야기인지 뭔지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 자기가 답을 곤란하잖아. 그거 가버렸다는 거 조사 안 끝났대. 또 소환해야 된대. 끝나서 뭐 송치했겠지. 그래서 그럼 마담도 또 소환하나? 소환해가 조사했대. 마담 조사했어? 그러니까 불었네. 마담이 마담이 조사했대. 마담이 불었구나. 아가씨는 그냥 전화로만 했고 마담은 조사를 했죠. 경찰이 뭐 놀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 그게 잘하네. 그래서 마담까지. 저는 제가 주장한 거는 너 이준석이 조사 안 끝났다고 지금 경찰들 하니 빨리 가 조사 받으란 말이야. 나머지 저 경찰 조사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다 끝났냐 말이야 완전히. 안 끝났으니까. 그럼 다 끝나서면 경찰이 송치했겠지. 얘가 곤란하니까 12시간 조사받다가 마담 얘기 나오고 막 진짜 근데 진짜 어려운 여자 뭐 원피스 있잖아. 그 우리 그 하얀 나 조사 안 해. 원피스 근데 뭐 갖고 나야 제가 4가지 질문도 다 알려줬잖아요. 그 조사 과정에 그냥 하니까 빨리 다시 조사 마무리 지어야죠. 경찰도.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계속 조사하겠어?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있으니까. 없으면 그때 다 종결했겠지. 그렇지. 왜 남겨나가 우리가 계속 조사합니다. 이랬겠냐고. 저는 지금도요. 이거는 경찰이 저는 검찰로 송치한다 봐요. 기소 의견으로. 안 하면 이게 경찰이 직접 보안 수사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그게 바로 우리 성남 FC 아닙니까? 그렇지. 경찰이 덮으면 검찰이 다시 보안 수사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경찰이 현재는 무고하고 증거인멸이나 다른 거에 조사한다 그랬거든. 아직까지도 송치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사는 이제 아직까지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있죠. 징계는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22일 날 열렸지. 어제죠. 열린 기자회견 했죠. 기자회견. 윤리 개시 선언을 했어. 했고 그 옛날에 했고 22일 날 어제 아닙니까? 22일 날 뭐랬냐? 뭐래요? 기자회견하면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 있잖아. 우리 옛날 징계는 성상납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성상납을 뭐 알선 수재를 불송치하니까 징계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측에서 엄청 여론을 호도했잖아. 네. 그거 우리 1차 징계할 때 잘 보십시오. 성상납에 시옷도 없어. 성자도 없어. 근데 그때는 뭐냐? 그때는 김철거에 보내가지고 7억 각서 받아온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6개월 정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성상납 공소시효 아무 관계 없잖아. 자, 이번에 그럼 징계는 뭐냐? 이번에도 성상납에 시옷도 없어. 성차도 없다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냐? 너게 양도구역보다 신분부부터 온갖 부적절한 언론으로 이게 부장들 치잖아. 당에 진상 친 거, 당에 해를 끼친 거,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그래, 해당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상납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걸로 이번에 제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자들한테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저는 윤리가 이 말을 한 게 의미가 있다 봐요. 뭡니까? 가처분 한 것도 너 잘못된 거다, 이준석이가. 왜냐하면 이게 1차 가처분 때 황정수 판결을 잘 보면 뭐랬습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했잖아. 이 말은 전국이 소집하고 상임 전국이 절차 하자는 없다. 다만 비상상황이 아니다 했잖아요. 황정수가. 근데 이준석이가 또 가처분을 여러 개 낼 때 그때 전국이 하지 말라고 가처분 냈잖아. 그러니까. 근데 1차에서 가처분에 절차는 문제 없다 했거든. 근데 절차를 못하게 가처분 냈잖아. 이것도 잘못된 가처분 아니냐? 그것도 해당 이게 행위지. 윤리가 이걸 지적하더라고. 해당 행위지. 그렇죠. 당을 향해서 판결을 무시했다 이거야. 소송대로. 황정수가 내린 판결도 무시했다 이거야. 그렇지. 왜? 황정수가 비록 비상사항이 아니라 얘가 이준석이 손들어줬지만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했잖아. 근데 이준석이가 2차, 3차 가처분할 때 전국이 열지 말라고 막 했잖아. 절차. 이게 저는 잘못된 가처분이다. 이렇게 윤리가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윤리가 말라고 이게 복잡하게 뭐 성문제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다른 걸로도 이준석이 죽이는 방법은 많은데 제명할 사유가 산처럼 쌓이는데 이준석이 제명 사유가 산을 그럼. 덮고 바다를 메운다니까 엄청나게 많아. 근데 굳이 왜 성상납 그걸로 굳이 제명해? 걔리 다투게. 그렇잖아요. 성산납은 있었는데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제명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탈당 권유. 요걸로 이게 두 번째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 근데 요 성산납에 대해서 그 지금 공소권 없음 했잖아요. 예. 공소권 없음 하면서 보통 만약에 성상납이 없었다면 성상납 사실은 없었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말이 한 줄도 없죠. 없으니까 그런 거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판단 안 했죠. 판단 안 한 거야 지금. 실제 7장 중에 예. 앞에 표지 2장 빼고 판단은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상납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 공소시효가 주장 지났으니까. 자체에 의하더라도 포괄일자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상납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 그 무고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성상납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밝히는 거죠. 그거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철저한 그 뭐 진술 조사를 했습니다. 6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 가처분은 이제 28일 하는데요. 네. 자기들이 이게 이번에는 좀 꼴이 내린 게 이번에 주호영이까지 가처분 하려다가 이건 꼴이 안 하더라고. 여기까지 하면 진짜 주호영 있잖아 원내대표. 여기까지도 가처분 하려고 만지장만지 하다가 그건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지금은 그 기존에 비대위원들 있잖아. 지금 정진석 임명한 비대위원들 요건 이제 가처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저는 이게 인용 안 된다 보는데 인용돼봤자 이게 정진석이만 못하는 거지 뭐. 그렇지. 주호영이가 새로운 원내대표 됐죠.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이영호 많이 얻었습니다. 40만 표 얻었어요. 어유 많이 얻었어. 그 주호영도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말하자면 국힘의 의원들이 불신임 투표한 거야. 그래서 저는요, 결국 이 가처분도 제가 이긴다고 보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 이기든 저도 별 의미 없다 봐요. 가처분에서 우리가 이기면, 근데 이게 주호영과 정진석이 투톱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졌다, 이준석 이겼다, 그러면 정진석의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호영 원탑으로 가면 돼. 어차피 우리는 전당대회만 하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빨리 조기 전당대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톱이든 원톱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골만 넣으면 돼. 이준석이 제명한 다음에 우리가 전당대회만 제대로 하면 된다. 예. 전당대회 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게 좌파들 포함되어 여론조사하면 유승민, 이준석이가 1, 2등 달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번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역선택 방지를 확실히 한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진석, 주호영 투톱이 되면 룰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에이, 큰일 나지. 철저하게 큰일 납니다. 우리 당원의 의사, 자유우파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게 룰도 정해야 된다. 그래야면 다시 이게 유승민이나 또 이게 이준석이 제명한다 치더라도 뭐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김웅이나 이런 사람들이 녹아지고 분탕 치지 않도록 룰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그럼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봉규 TV에서 지금 당원 가입 캠페인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원이 돼서 당원 투표에 우리가 핵심 당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도 뽑고 그 뭐 당내 그 당론 이런 거 결정하고 당원 게시판 이런 데도 우리가 책임 당원으로서 글도 쓰고 압박도 하고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들 처벌하는데 우리가 나서기도 하고 당원이 되자는 당원 저 캠페인도 하니까 그때 당원 캠페인할 당원 가입하실 때요 추천인 이름 쓰는 데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쓰면요 이준석이 숟가락 얹으니까 이봉규 TV 쓰시든지 저 윤석열 지키기 구하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지금요 결론 내려야 돼. 결국에 이준석하고 우리 싸움이요. 그렇지. 예. 이거는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칼로 비하면요. 우리 칼 앞에 보면 칼날이 있고, 그다음에 칼 그 손잡이, 칼집 말고 칼 앞에 손잡는. 우리는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칼날을 손배가면서 칼날을 미터하게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준석의 무기는 가처분밖에 없어. 가처분 너에게 100번 1000번 해봐도 안 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돼? 가처분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 그 얘기 돼서 지가 대표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 가처분 뭐 정진석이면 또 다른 사람 하면 되고 조호영이 정진석이면 또 다른 사람 하면 사람 많아. 당원이 우리 100만 넘어. 지가 잡고 있는 거는 가처분밖에 없어 무기가. 소정욱이 한번 아니 근데 우리는 소정욱이 보세요. 징계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권도 있고 특히 징계권을 윤리가 있잖아. 그렇지. 바로 제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 많잖아. 이상민도 있고 그럼. 한동훈도 있고 이현석이도 있잖아. 예. 결국 우리가 어차피 이게 그 칼 손잡이 우리가 잡고 있고 이준석이가 지금 칼날 붙잡고 피 흘리면서 조금 버티고 있는 근데 가처분 그걸로 절대 해결 안 돼. 근본적으로 가처분으로는 네 복귀 안 된다. 마지막 발버둥이에요. 마지막.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게 승패는 이미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게 잠깐 시간이 좀 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이게 이준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은데 뭐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곧 이게 사필 기정 정해진 길로 간다. 네. 이준석이 버티는 것도 곧 끝이다. 끝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제 끝납니다. 네. 힘냅시다. 이제 끝나는데 제대로 끝냅시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